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정보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보교육,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타자 연습 시간으로 활용하십니까? 자유시간으로 제공하십니까? 교과 진도를 나가는 데 사용하십니까? 상벌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정보교육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정보교육 지도자료를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보교육 지도자료는 CD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고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보고 클릭하고 따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스마트 정보교육 교재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스마트 정보교육 교재와 그리고 또 정보교육 지도자료 CD의 내용들이 다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1년 6월 29일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 교육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동안 2015년이 올 때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 9일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스마트 정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학년에서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정보교육 시간 연간 17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경험이 있는 교과전담 선생님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컴퓨터실 환경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터실이죠. 먼저 정보교육 지도 자료 내용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입니다. 3, 4학년의 경우 연간 1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업 내용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때 투입할 수 있는 스마트 도구들을 함께 기록을 하였습니다. 5, 6학년의 경우에는 실과의 정보교육 단원이 있습니다. 그 실과의 정보교육 단원을 한 단원씩 넣어서 그리고 정보교육 내용과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3, 4학년에 비해서 5학년, 6학년에 들어가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더 많이 활용하게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교에서 실시한 스마트 정보교육은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도구에 대한 소양 교육이 중심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기기가 그렇게 중요해? 그 도구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기기와 도구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수업의 목표에 따라서 훨씬 더 다양한 도구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9일초등학교에서 한 스마트 정보교육의 몇 가지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급 커뮤니티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학급 커뮤니티를 사용했습니다. 3, 4학년은 학급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5학년, 6학년은 네이버, 카페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네이버 카페는 그냥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SNS를 경험하기 그 전 단계로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SNS입니다.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SNS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간단한 보호자 인증 절차를 거쳐서 초등학생들도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SNS인 네이버 미투데이를 사용하였습니다. SNS 사용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페이스북도 초등학생들이 가입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결론은 아직까지 초등학생은 SNS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SNS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고 제공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SNS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들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SNS 활용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가정에서 학부모 인증을 받아올 때에도 부모님께도 설명을 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SNS를 활용해 보니까 몇몇 학부모님께서는 아주 완고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SNS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의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의 경우에는 똑같은 활동을 SNS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카페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예를 사진과 함께 올리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에버노트입니다. 정보교육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 에버노트는 굉장히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4학년 학생 정도서부터는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에버노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선생님이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에버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올려보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미션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정보 도구에 대한 교육은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1시간은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따라해 보는 것,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어떤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기는 시간이 좀 짧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 학교 주변인데요. 다음 로드뷰는 실제로 지도 안에서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로드뷰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혹은 갔다 오고 나서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를 쓸 때에도 이 로드뷰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강화도의 고인돌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로드뷰에서 찾아보았더니 우리가 여기 갔던 곳인데 하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꺼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들뜹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QR코드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은 실과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실제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 시간에 활용을 해본 겁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수업을 할 때에는 스마트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대체로 선생님들 학교의 컴퓨터실에서도 하드 보안관이 깔려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1시간에 끝나지 못할 경우 그것을 저장해 뒀다가 컴퓨터를 재부팅하게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자료를 클라우드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려서 그 모든 친구들끼리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때로는 학급 친구들끼리 찾은 자료들, 만든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레지를 활용했습니다. 프레지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도구입니다. 이메일 주소로 프레지 계정을 만들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혔습니다. 프레지는 기본적인 기능만 익히게 되면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발표 자료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프레지의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6학년은 개별 보고서를 만든 후에
프레지 협업 기능을 이용해서 모든 보고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구글 문서입니다. 구글 문서 도구를 이용해서 구글 문서 도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양식을 이용해서 설문조사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스마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나 그리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도구들이나 기기들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학년 교과서에 보면, 실가책에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하드웨어가 뭔지 아시죠? 5학년 교과서에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만질 수 있다,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몸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만질 수는 없지만 작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마음 혹은 영혼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 교육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마트 기기들,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도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드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육에서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야말로 진정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죠.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죠. 생명력이 없는 거죠. 스마트 교육에 진짜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선생님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스마트 도구라 할지라도 어떤 선생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리고 어떤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교육,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이 남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진정 그 스마트 교육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열정들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스마트 교육이 큰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